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자꾸 비비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앞이 흐릿해지고 글씨가 번져 보이기 시작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럴 때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저는 30년 동안 눈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도윤입니다. 오랜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눈 상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다가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야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 안쪽 혈관 상태만 봐도 혈압이나 혈당 문제를 미리 짐작할 수 있고 눈이 보내는 신호가 뇌혈관 이상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무심코 비비는 습관,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눈이 피곤해도 그냥 참고 넘기는 습관.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단순히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백내장을 앞당기고 심한 경우 망막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30년 넘는 연구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큰 수술이나 전문적인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조용히 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아무런 이상 증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눈 안쪽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침침한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 6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활 습관과 집에서 돈 들이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지키는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현재 눈 상태를 한번 남겨봐 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른을 앞두신 분인데 평소에 눈이 자주 뻑뻑하고 침침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다가 눈앞이 흐려지면 손으로 몇 번 비비고 다시 보는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반찬을 집으려다가 몇 초 동안 눈앞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잠깐 그러다 말았기 때문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도 그냥 주무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분의 아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저는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눈 속 혈관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니 눈 안쪽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 후 전체적인 혈관 건강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하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생활 관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그 신호를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연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돌아보면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눈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30년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눈 건강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눈이 우리 몸에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6가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눈 안쪽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혈관 상태가 우리 몸 전체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망막혈관은 특수 장비 없이도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진 부위입니다. 미국 시력연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망막혈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심혈관 위험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 속 혈관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2세 김성호님은 눈이 침침해서 검사를 받았다가 눈 속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셨고 필요한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눈 문제가 이렇게 큰 신호를 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몸 상태가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 그냥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눈앞이 잠깐 하얘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눈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잠깐 하얗게 보인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뻑뻑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을 비비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연구 초기에 이 습관이 얼마나 눈에 나쁜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눈을 강하게 비비면 각막이라는 눈 앞쪽 투명한 막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각막은 한번 모양이 바뀌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정체에도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눈 안쪽 조직의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시과학연구회 보고에서는 반복적인 눈 자극이 각막 형태 변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가려워서 비볐을 뿐인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5세 박정훈님은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자주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것이 버릇이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이 더 자주 피로하고 침침한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눈을 비비는 대신 꽉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습관으로 바꾼 뒤 눈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가려울 때는 손가락으로 비비는 대신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뜨거나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눈두덩이 위를 살짝 누르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각막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눈이 가려울 때 혹시 지금까지 습관처럼 바로 손으로 비비고 계셨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순간이 얼마나 편안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눈을 얼마나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동자가 최대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크게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밝은 화면에 강한 빛이 들어오면 눈 안쪽이 받는 자극이 정상적인 밝기 환경보다 훨씬 커집니다. 눈 피로가 빠르게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장시간 반복되면 눈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시력건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 피로도가 일반 환경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피로 누적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세 최성민님은 밤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잠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이 좀 피로한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맑지 않고 두통이 함께 오는 날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주변 조명을 반드시 켜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신 후 2달 만에 눈 피로와 두통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반드시 주변 조명을 함께 켜두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화면만 보는 것은 눈에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또한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설정을 사용하시면 눈에 가는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눈에도 똑같이 해롭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한 햇빛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눈 표면과 내부 조직이 자극을 받으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시력보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는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햇빛을 맨눈으로 오래 보면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69세 이영미님은 텃밭 가꾸기를 즐기시는 분인데 햇빛 아래서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니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그늘에서 잠깐씩 쉬는 습관을 만드신 후 눈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 하나만 챙기셔도 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그늘을 적극 활용하시고 눈을 직접 햇빛에 노출하는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눈을 따로 보호하는 습관은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눈 피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화면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집중적인 작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눈 피로는 그냥 두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 주변 근육과 안구 내부 조절 기능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로가 누적되면 나중에는 짧은 작업만 해도 눈이 금방 지치는 상태가 됩니다. 시각건강연구센터에서는 장시간 화면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눈 피로와 건조감 증가와 직접 연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70세 강동성님은 취미로 바둑을 즐기시는 분인데 한 번 앉으면 2~3시간씩 집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바둑을 두다가 눈이 저려오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20분마다 잠깐 눈을 감고 쉬는 습관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습관 하나로 바둑을 훨씬 오래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0분 집중하셨으면 20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쉬어 주십시오. 멀리 있는 나무나 하늘을 잠깐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휴식 습관 하나가 눈 피로를 예방하고 눈의 수명을 늘리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눈을 쉬게 하는 시간을 따로 두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건조한 눈 증상을 그냥 두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뭔가 걸리는 느낌.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눈물은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표면을 보호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각막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물 분비가 줄어들면 눈 표면이 손상되기 쉬워지고 눈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면서
전반적인 눈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안구건조증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눈건조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각막 표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74세 조용선님은 항상 눈이 까칠하고 뻑뻑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연한 노화 증상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샘이 막히면 눈물이 빨리 증발하여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따뜻한 온찜질로 기름샘 기능을 도와주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뻑뻑한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건조하다고 느끼실 때 그냥 참지 마십시오. 깨끗한 손을 씻은 후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는 온찜질을 하루 한 번만 해주셔도 눈 건조감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눈이 건조한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이 자주 건조하거나 뻑뻑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지금까지 그냥 참고 넘기고 계셨나요? 이렇게 6가지 신호만 잘 알아두셔도 눈 건강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눈 관리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깨우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눈은 밤새 휴식을 취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밝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강한 햇빛을 바로 접하면 눈에 급격한 자극이 갑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눈을 뜨고 처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거나 창밖,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습관도 눈 건강에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음료가 몸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시작시켜주면서 눈 주변 혈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음료는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적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드시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낮 동안에는 눈 휴식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집중 후 20초 휴식, 이 리듬이 눈 피로를 막아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안구 내부 근육이 이완되고 눈 표면이 촉촉하게 회복됩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두시거나 스마트폰의 알람을 20분 간격으로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특히 한 곳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 조절 기능이 더 빨리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2~3시간 책을 봐도 괜찮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눈 조절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더 자주 쉬어주셔야 합니다.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으로 손바닥 온열 마사지가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감은 눈 위에 살짝 올려두십시오. 30초에서 1분 정도 따뜻한 온기를 눈 위에 전달하면 눈 주변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눈이 피곤하다고 느끼실 때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수건 온찜질도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안쪽에 기름샘이 막히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눈이 건조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꺼풀 위에 올려두면 기름샘의 기름이 녹아 분비가 원활해지고 눈물침이 안정됩니다. 자기 전 5분만 온찜질을 해주셔도 다음날 아침 눈 상태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건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손목 안쪽에 먼저 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음식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 건강에 특히 좋은 영양소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눈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3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박순자님은 매일 아침 시금치와 달걀 프라이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눈이 예전보다 덜 피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영양제보다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영양을 챙기시는 것이 지속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물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균형 있게 다양한 채소와 생선을 골고루 드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눈 건강과 직결됩니다. 몸 전체의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량도 줄어들어 눈이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하루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나 국물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면도 눈 건강의 핵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눈은 완전히 쉬면서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합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이 지속되면 눈 피로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날부터 다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지키시고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이나 화면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눈에 가장 좋은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실 때는 화면과 눈 사이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하십시오. 화면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 안쪽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팔을 뻗어서 화면이 편안하게 보이는 거리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침하고 뻑뻑한 눈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상태는 생활 습관과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각막에 부담을 줍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 피로를 빠르게 쌓이게 만듭니다. 햇빛을 맨눈으로 오래 받는 것은 눈 노화를 앞당깁니다. 눈이 건조한 상태를 방치하면 각막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눈 피로를 그냥 참으면 조절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 속 혈관 변화는 몸 전체 혈관 건강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을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분마다 잠깐 눈을 쉬게 해주고 외출 시 모자를 쓰고 따뜻한 온찜질로 기름샘을 관리해주고 시금치와 생선으로 눈에 좋은 영양을 챙기고 충분한 수분과 수면으로 눈 회복을 도와주면 눈 건강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 연구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바로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입니다. 눈이 가렵거나 불편할 때 손으로 비비는 대신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뜨십시오. 이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눈이 받는 불필요한 자극이 크게 줄어들고 눈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눈 건강에 대해 새롭게 느끼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바로 집어들기 전에 먼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5초짜리 변화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건강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눈이 건강해야 가족의 얼굴을, 꽃을, 하늘을 오래오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눈 노화를 연구하면서 변하지 않은 믿음이 하나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 상태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